한 건물 안에 커피 전문점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게가 왜 압도적으로 놀라운 매출을 보이고 있을까? 네. 그럼 옆에 있는 스타벅스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건널 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10차선을 걸어서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송규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또는 신문사 이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씀씀이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지도에 올려서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많으신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사실 상권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뭐 역세권 주변, 또 네. 유동인구가 많은 곳, 네. 이런 뭐 주거지와 근접해 네.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파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긴 하지만 또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많아서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고객의 관점을 빌려와라 이렇게 처음에 많이 네.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화면을 네.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인가요, 교수님? 지금 여기는 제주도이고요. 네. 제주도에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네. 제주시에 있는 패션 매장에 옷을 파는 가게고 이 가게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가게에서 옷을 사간 고객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노란색 점으로 네. 매핑,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입력을 해서 네. 주소 정보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리는지 이게 이제 소위 상권인데 네. 일반 사람들이 상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동산이나 도시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건물이 몇 층짜리냐, 네. 그 주변에 대학이 있느냐 없느냐, 네. 배우의 주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시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한 발 더 들어가 상권을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실제 고객이 어디에서 왔고 매출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걸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번째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네. 강남에 있는 백화점인데요. 네, 그러네요. 같은 네. 백화점이에요. 네. 근데 압구정점에 있는 백화점에서 네. 매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무역센터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고객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네. 같은 강남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이제 매출 분포를 보이거든요. 이 자료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점 같은 경우는 압구정점 점포에서 가까운 곳에 네. 핵심 고객들이 몰려 있고요. 네. 이제 한남동도 보이시겠지만 네. 강을 건너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네요. 도곡동에서도 이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이제 무역센터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른쪽에 삼성동이나 아니면 송파구에서 핵심 고객들이 더 많으니 이제 입지에 따라서 고객이 얼마나 멀리서 또는 어디에서 더 많이 오는지 뭐 이런 경우에는 멀어도 이제 고객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상권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네. 결국 매출이 발생하는 권역. 그래서 가게마다 여기 보면 이제 상권이 골프공처럼 작은 게 있는가 하면 예. 농구공처럼 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매출이 뭐 60%가 벌리는 권역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아주 작은 상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넓은 상권도 있더라. 그리고 이건 생물처럼 이제 경쟁점이 생기거나 또 주거단지가 변화하게 되면 네. 이것도 따라서 변화하고 상권도 생로병사한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권이라는 건 왠지 들으니까 생물과 같은 네, 존재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한번 정해지면 그 상권이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네. 주변의 환경이라던가 네. 유동인구라던가 또 배우 이외 이제 주거민들의 어떤
분포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정 상권을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수많은 유동 인구가 네. 있고요. 또 그 지역 주변으로 거주하시는 주거민들이 네. 있고요. 또 이제 오피스 상권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또 우리 네. 직장인분들도 같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분들이 어떤 특성 그리고 이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몇 개 준비해 왔는데 네. 같이 보시면 제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군요. 예, 네. 카페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입구에 스타벅스가 보일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제 일부러 두드러지게 로고를 좀 네. 일부러 가져왔는데 오른쪽에 제가 노랗게 표시한 이 매장이 작은 매장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가게를 알게 된 거는 신용카드 회사하고 네.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 어떤 카페가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가. 근데 그 당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경기도에 카페가 14,400개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인구 한 800명당 카페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게는 이제 전체 매출 기준으로 랭킹 최상위 3% 안에 드는 놀라운 가게인데 막상 가봤더니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온 게 뭐냐면 이 건물 안에 있는 카페의 숫자예요. 한 건물 안에 커피 전문점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게가 왜 압도적으로 놀라운 매출을 보이고 있을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스타벅스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좌석을 제가 세봤더니 한 74개 정도 되는데 네. 비교하려고 하는 이 가게는 사실 좌석이 한 20개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점포예요. 그러네요. 이제 이 가게의 비결이 뭔지 이제 제가 방문도 여러 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도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선으로 이렇게 지도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편번호 권역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우편번호 권역이 이제 정해지는데 네. 오늘 지금 촬영 중에 비가 되게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비가 오면 길 건너서 밥 먹으러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색깔이 흰색도 있고 옅은 회색도 있고 아주 진한 색깔도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페의 경쟁 강도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카페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제가 기호를 이제 적어놨는데 그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 표에 정리한 것처럼 이 블록은 아무래도 IT 회사들이 많다 보니 주 고객층이 20, 30 남성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보면 어느 시간에 와서 커피나 음식을 많이 먹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말, 주중, 늦은 밤 야근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죠. 이제 신문사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야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이분들은 괜찮은 회사들에 다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커피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회사가 제공하는 그냥 기본 커피 말고 그럼 어떤 커피를 원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나 마감이나 일정에 쫓기는 IT 분야의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예를 들면 당이 떨어질 때라든가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팀들이 분위기를 전환할 때 좀 법인카드로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특이한 커피들을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게는 스타벅스보다 사실은 가격이 싼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싼 커피도 많고 네.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걸 이제 주 업종으로 해서 사실 이 지역에 잘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직장인하고 주거민들이 실제 원하는 커피가 뭔지를 잘 연구해서 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업종을 내가 만약에 어떤 정해져 있는 네. 상태에서요, 내가 어떤 상권에서 나와 경쟁을 하게 되는 어떤 상권들, 매장들 그런 것들을 파악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차로라고 하죠.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들도 많이 모이는 구역 그런 거에 네.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 매장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상권은 어떤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업종을 상권을 보면서 고른다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정말로 깊이 연구해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자기 분야 하나를 정해놓은 다음 그 유사 업종이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는 여러 가게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채널 A에서 네. 방영한 적이 있는 네. 서민갑부 이야기를 해드리긴 할 텐데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장사 잘 되는 그 해당 업종의 좀 강자들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해서 손님을 줄 세워서 잘하는 집들을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20군데 이상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네. 아 이게 상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만 아니고 정말로 뛰어난 가게는 스스로 상권을 창출해 내는구나.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시게 되면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상권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럼에도 네. 기왕 이제 도시 안에서 상권을 정하게 되면 당연히 교차로 이런 거 다 봐야 되고요. 네. 저희가 네. 현장에 나가서 좀 살펴볼 때 네.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것들을 좀 강조를 하시나요? 스타벅스의 출점 전략, 네. 매장 디자인 이걸 계속해서 챙겨온 그 회사의 아서 루빈펠트라고 하는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브랜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브랜드 어원을 찾아보면 목장에서 이 소는 우리 소야. 그래서 그 목장의 로고를 조금 이제 상상하기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 소의 등에다가 또는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를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인생의 맛집이라고 하는 집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네. 머릿속에 아마 저는 몇 가지가 떠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집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집은 그러면 나한테 일부러 광고를 많이 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입지를 고려할 때는 소위 브랜드의 관점에서 브랜드 관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가 볼 때 여기에 이 가게가 있는 게 좋을까 눈에 잘 띌까 접근하기 편리할까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매력이 느껴질까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입지 요인을 체크할 때는 첫 번째로는 브랜드 관점에서 고객의 마음과 눈으로 봤을 때 이 가게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모차를 많이 끌고 가는 신도시에 여성이 많은 곳은 진짜 횡단보도가 너무 빨리 불이 바뀌어서 네. 중간에 막 멈추거나 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에 일부러 유모차를 사진에다가 담아왔는데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서울에 있는 한 실제 거리예요. 보면 위에 보면 거의 8차선 네. 차가 다니는 고가가 있고요. 네. 아래에 보면 10차선짜리 네. 도로가 이제 교차하는 곳인데 네. 실제로 모 회사에서 저 노란색 위치에다가 슈퍼마켓을 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입지를 결정하신 분은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이런 점포를 수백 개를 열어보신 분인데 네. 결국 이 자리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너무나 대로변에 잘 보이는 곳이에요. 네. 네. 소위 눈에 잘 띄는 곳인데도 너무 매출이 안 나오니 저한테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대화를 시작할 때 고객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 슈퍼마켓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건널 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10차선을 걸어서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네에서 그냥 편하게 운동화나 슬리퍼 신고 가게 갈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그렇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가게의 성격에 맞는 그런 접근성이 있는지 교차로는 과연 적절한 건지 이제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교차로는 바로 그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한 화면은 목동에 있는 한 가게인데 자세히 한번 보시죠. 왼쪽에 네. 보시면 가로수가 보이죠. 그죠? 네네. 이거는 한겨울에 찍은 거예요. 네. 오른쪽 거는 한여름에 찍은 거예요. 네. 벌써 만약에 이 가게를 2월 달에 가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8월 달에 되면 가게의 간판이 안 보여요. 그러네요. 나뭇잎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즈에 결국 고객의 눈에 봤을 때 사계절을 이 동네를 다닐 사람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죠. 네. 근데 만약에 사계절을 고려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가게는 잘 보일까 안 보일까를 고민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입지는 좀 고민이 되죠.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군요. 예. 또 다른 거 한번 네.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신문에서 준비한 건데 네. 이제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서 노인 고객들을 중요하게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가게 입장에서는 진짜 노인들의 그런 보폭이나 걷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게의 위치가 과연 적절한가. 막상 건물이나 어디에 투자를 한 다음에 네. 신호등을 거기다 설치한다거나 여기다 횡단보도 만들어주세요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도로망이나 접근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뭐 재테크를 하시던 아니면 가게 자리를 알아보건 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유아라든지 맞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맞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업종도 좀 고려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노약자가 접근하기 좋은 곳은 당연히 권장은 젊은 사람이 접근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